13강의 1번부터 진행을 해봅시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아까 얘기했듯이 정답은 judgment, 판단부터 시작이고요. 자, 화제를 봐보면은 자, 우리의 판단력을 빼앗고 있는 로봇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로봇이 아닙니다. 뭐하고 있는 판단력을 뺏어가고 있는 로봇에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we worry that 우리는 걱정한데 무엇을? 대절이하를 걱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Robots are taking our jobs. 로봇이 우리의 직업을 뺏어간다고. 그래서 take가 뭔가를 가져가다, 얻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강탈하다 라는 뜻입니다. 강탈하다, 뺐다. 강탈하다, 빼앗다. 로봇이 우리의 직업을 뺏어간다고 걱정을 하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로봇에 관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just as common a problem is 그래서 도치구문 나왔고요. 도치구문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봅시다. The robots are taking our judgment. 로봇은 사실은 뭐다? 우리의 judgment, 판단을 뺏어가고 있대. 로봇이 우리의 직업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but 해놔가지고 but just as common 그래서 그만큼이나 당연한 거, 그만큼이나 일반적인 거, 그만큼이나 흔한 문제는 바로 뭐다? 로봇이 우리의 판단을 뺏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 자, 쉼표 벗을 물고요. 대절. 자, 여기 봐보면은 We worry that the robots are taking our jobs. 여기 대절 1이 있죠? 그리고 나서 요 뒤에 대절이 병렬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절이 병렬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just as common a problem is. 그래서 자, 이거 as 도치구문인데요. as 도치구문인데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래서 그것만큼이나 뭐뭐 흔한 것은 이란 표현으로서 그냥 뭐 아주 뭐뭐한 정도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아주 뭐뭐한 정도라고. 이거는 그냥 관용어구니까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흔한 문제점은 바로 뭐다? 로봇들이 우리의 판단력을 뺏어가고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서술 영작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주의를 해달라는 거. 오케이. 요거는 그냥 순서 자체를 조금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알았죠? In the large warehouses. 자, large warehouse는 창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밑에 예시를 보면 나오겠지만 흔히 물류 창고라고 얘기하는 곳이죠. 물류 창고. 거대한 물류 창고들에서 so common behind the scenes of today's economy. 근데 그것들은 so common. 너무나도 일반적이래. 근데 뭐가 일반적이냐? Behind the scenes of today's economy. 오늘날의 경제의 scene, 어떤 광경에 behind, 이면에서 너무나도 흔한 것이래. Okay? 오늘날의 경제의 이면에서 너무나도 흔한 물류 창고에서 human pickers, 인간 피커하면 이게 집게란 뜻이거든요. 인간 집게들은 hurry around grabbing products off shelves. hurry around. 서둘러 돌아다닌대. 오케이? 근데 grabbing off 그래서 뭐뭐 하면서 grab off 하면 뭔가를 grab 잡아서 끌어내리다 즉 뭔가 물건을 꺼내다 라는 뜻입니다. 물건을 선반에서 꺼내고 moving them to where they can be packed and dispatched.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뭐야? 물건들을 옮긴대. 근데 어디로 옮기느냐? where they can be packed. 그것들이 포장되어지고 dispatched, 발송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옮기느라 바쁜 그런 인간 집게들이 굉장히 흔하게 목격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 자, 여기서 문법이 조금 중요한데 자, 여기 보면 human pickers hurry around 해놓고 grabbing 나와져 있으니까 이 grabbing이 사실 요거를 이렇게 수식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수식을 해주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분사구문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분사구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원격 수식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인간 집게들이 서둘러 돌아다니면서 뭐뭐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and moving them, 요 ing는 일종의 병렬이겠죠. 그리고 to where they can be packed라고 적혀져 있는데 두 가지로 모두 볼 수 있거든요.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간접 의문문 아니냐? 라고도 봐줄 수 있지만은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게 어떤 곳으로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앞에 선행사 the place가 빠져있는 관계부사다 라고 봐주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겁니다. 관계부사다 라고 봐주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pack과 dispatch 이 단어 역시 어휘로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in their ears are headpieces. 그래서 또 도치구문 나오죠. 자, in their ears. 자, headpieces 문장의 주어, 동사, 부사부 도치입니다. headpiece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어폰. 이어폰이 그들의 귀 속에 있대. 오케이. The voice of Jennifer. 근데 바로 그 헤드피스가 바로 뭐야? 아, 제니퍼라는 어떤 개체의 목소리인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동격 심표로서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A piece of software. 어떤 한 종류의 소프트웨어인데 그것은 tells them. 그들에게 말해준대. Where to go. 어디로 갈지. And what to do. 그리고 무엇을 할지를 말을 해준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를 말해준대. 그래서 tell. 사형식 동사로 쓰여가지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1, 그리고 직접 목적어 2. 목적어로서 이제 의문사 투부정사가 쓰인 거죠. 의문사 투부정사. 의문사 투부정사가 쓰였습니다. 의문사 투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거는 where they should go. 그리고 두 번째 거는 what they should do 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말해주는 이 제니퍼의 목소리가 들린대.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뭐 하면서 쉼표가 나와져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 분사 분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controlling 통제하면서 조종하면서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 통제하고 누가 조종해 주는 거야? 앞에 나왔던 요 제니퍼가. 제니퍼의 두 번째 동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니퍼가 통제하면서요. 무엇을? smallest details of their movements. 그들의 움직임에 굉장히 작은 디테일, 세부 사항까지를 통제하면서. 오케이? 굉장히 작은 세부 사항까지 통제하면서. 그래서 제니퍼라는 요 AI 개체가 그들의 움직임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고 있는 거니까 ing로 쓰여진 거 역시 잘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Jennifer breaks down instructions. 그래서 break down 쪼개다 라는 뜻입니다. 제니퍼는 쪼갰어요. instructions, 지시사항들을 into 몸으로 tiny chunks, 아주 작은 chunk는 덩어리란 뜻이거든요. 아주 작은 덩어리들로 쪼갰대. 아주 작은 덩어리들로 쪼갰대. 즉 지시사항을 그냥 어디 가서 뭐뭐 하세요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지시사항 덩어리로 쪼개놨대. 근데 뭐 하기 위해서냐? 쉼표 나와져 있으니까 이거 투부정사라고 봐주면 되겠죠. To minimize error and maximize productivity. 실수를 최소화하고 maximize 극대화한대. 무엇을? 생산성을. 즉 인간에 의한 실수를 줄이고 생산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지시사항을 굉장히 작은 세부사항 디테일로 쪼개놨다는 거야. 오케이? 보통 우리가 그리고 minimize, maximize 할 때 사실 s가 아니라 z가 쓰이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미국식 영어에서는 스펠링이 다르다. 영국 영어라 그랬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rather than 이라고 해주면 이거 뭐뭐라기보다는 이란 그랬죠. 뭐뭐라기보다는. 즉 뭐뭐라기보다는 이란 뜻은 not이라 그랬어요. 이거 not. Picking 18 copies of a book of a shelf. 자, 선반에서 책을 18개 18개 집으세요가 아니라 The human worker would be politely instructed to pick 5. 자, 인간 노동자는 would be 아마도 politely instructed 그래서 be instructed인데 가운데 ly 부사가 들어갔죠.
공손하게 지시받는 거야. 근데 뭐 하라고 받느냐? To pick 5, 5개를 짚으라고. Then another 5, 그리고 나서 또 5개. Then yet another 5, 그리고 나서 또 다시 5개. Then another 3, 그리고 나서 또 다시 3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전부 다 AI가 지시를 해주는 거야. 자, ye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뭐 아직이라는 뜻으로 뭐 부정문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긍정문에서 쓰이면 반면에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렇게 가운데 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another로 꾸며주는 그냥 이거 별 뜻이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 다른 5개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자, working in such conditions reduces people to machines made of flesh. 자, 그러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자, 그러한 환경이래. 자, 그러한 환경이 지칭하는 게 정확히 무엇이냐? 자, 바로 Jennifer breaks down instructions into tiny chunks. 이거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니퍼는 AI를 지칭해 주는 거죠. AI가 지시사항을 최소한으로 쪼개서 명령해 주는 거, 통제하는 거, 혹은 요 위의 내용이라고 봐줘야 돼요. Controlling the smallest detail of their movements. 즉 AI의 통제대로 따르는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reduces people, 자, 사람들을 reduce A to B 하면 A를 B로 감소시키다 라는 뜻도 있지만 A를 B로 위축시킨다, 전락시킨다 그런 뜻도 있어요. 가치를 낮추다 라는 뜻도 있어요. 사람들을 기계로 만들어버린대. 근데 그 기계는 어떤 기계야? Made of flesh. 그래서 flesh는 살덩어리 라는 뜻이에요. 인간을 살로 만들어진 기계로 전락시킨대. 여기서 살로 만들어진 기계가 지칭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 밑에다 적어볼게요. 즉 인간의 가장 큰 기능, 자율적인 사고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자율적인 사고가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기계. 라는 뜻입니다. 기계라는 게 뭐 무뚝뚝하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시킨 대로만 하는 거. 자, 그래서 또 rather than 나왔어요. rather than 나면 뭐라고 한다고요? not. Not asking us to think or adapt. 우리에게 생각하거나 적응하라고 요구하는 것 대신에 Jennifer unit, 그 제니퍼라는 그 유닛, 어떤 AI는 take over. 그래서 아까 내가 take가 빼앗다, 강탈한다 라는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치? 사실 정확히는 take는 그냥 가져가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맞고요. 이게 take가 사실 take, 강탈하는 약간의 의역이에요. 사실 이 take over까지 같이 와야 빼앗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빼앗다, 강탈하다예요. 자, 제니퍼라는 유닛이 우리의 thought process, 사고의 과정, 즉 사고 회로를 강탈한대. 그리고 treats worker as an inexpensive source. 그리고 나서 일꾼들을 treat, 취급하는데 뭘로 취급하느냐? expensive는 비싼이지, in이 붙었어요. 값싼 source, 어떤 원천이래. 근데 어떤 원천이야? some visual processing, 어떤 시각 처리 기능을 가진, 시각 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source, 정보 원천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종의 source가 지칭하는 거 머신으로 보는 겁니다. And the pair of opposable sums. 그리고 나서 pair of opposable sums, 서로 한 쌍에 마주칠 수 있는, 한 쌍에 서로 마주치는, 서로 대칭인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서로 대칭인 엄지를 가지고 있는, 즉 집게가 있고 서로 마주치는 엄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집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집게, 피커. 집게를 가지고 시각 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값싼 기계로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즉 우리의 판단력을 빼앗고 있는 로봇. 자, 이 로봇이 등장한 이유는 간단해.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냥 기계로 하지 왜 기계가 사람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나요? 사람들이 왜 기계처럼 행동하나요? 그게 더 값이 싸니까. 모든 걸 아예 풀 전산화 시키는 것보다 인간 노동자들한테 시키는 게 더 싸니까. 근데 인간 노동자들과 기계의 차이점이 뭐야? 인간은 실수를 하고 사람마다 효율이 들쭉날쭉해. 그러니까 아예 사람을 기계화 시켜버리는 거야. 시키는 대로만 하도록.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기계로 바꿀 때와 사람만 쓸 때의 서로 장점만 뽑아서 섞어놨다는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환경이지만은 사실 같은 인간으로 봤을 때 이거는 결코 좋은 근무 환경이라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중간에 도치구문이 있었죠? 어디 갔냐? In their ears are headpieces. 오케이. 요거. 그리고 요 just as common a problem. 아주 뭐뭐한 이라 그랬어요. 아주 뭐뭐한. just as 형용사 명사. 아주 뭐뭐한 이 표현 역시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rather than 나오면은 뭐뭐라기보다는 뭐뭐다 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냥 쉽게 not 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냥 쉽게 not 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물론 rather than이 들어간 문장을 해석을 적으시오라는 서술형이 나왔을 때 거의 다 not의 의미로 적으면 안 돼요. 그냥 의미 파악을 할 때 not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뭐뭐라기보다는 뭐뭐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식할 때 이게 맞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헷갈릴 수 있으니까 not을 조금 더 돌려 말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13강의 2번. 자, 가상 공간에서의 작업의 제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우리가 예전에 잠깐 했었던 건데 가상 공간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AR 공간, 뭐 VR 공간, 증강현실 공간, 가상현실 공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고요. 그냥 온라인 환경, 온라인 근무에 관한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 근무. One of the big questions faced this past year was.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굉장히 멀지만은 문장의 주어는 요 one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해줘요. 그래서 단수동사 쓰였던 거죠. 자, 지난 몇 년간 직면되어졌던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목도했던 그 질문들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How to keep innovation rolling. 자, 어떻게 keep innovation rolling. 그래서 keep AB인데 keep 자체가 뒤에 동명사를 가져오는 표현이죠. 그렇죠? 목적어와 어떤 상황을 하게끔 유지하다. 어떻게 혁신이 굴러가게끔 하느냐. 혁신이 굴러간다? 끊임없이 생산성을 높인다 라는 뜻입니다. 생산성 상승. 생산성을 상승시키거나 혹은 유지시킨다는 거야. 언제? People were working entirely virtually. 사람들이 전적으로 가상으로 일을 할 때래. 전적으로 가상으로 일을 한다. 이거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그렇지, 재택근무. 재택근무가 나도 예전 학원에 있을 때 몇 번 해봤는데 진짜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 너도 이제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이제 줌으로 수업 몇 번 해본 적 있잖아요. 그쵸? 물론 수업의 능률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너무 달잖아. 그쵸?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이놈이 재택근무를 하면 기업가 입장에서 사업가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일을 안 하고 대충대충 하는지 놀고 있는지 내가 못 보니까 우리 기업이 돈을 주고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 라고 오해한다는 게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죠. 하지만 experts say, 전문가들은 말하는데 digital work didn't have a negative effect. 이 가상에서 일을 하는 것이 디지털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것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한대. 어디서? 혁신과 창의력에서. 혁신과 창의력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줬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innovation and creativity 요거를 나는 productivity 앞에서 나왔던 생산성. 즉 얘네가 재택근무를 한다 그래서
업무 효율이 나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재택근무를 한다고 업무 효율이 나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게 글의 주제, 너무나도 선명한 글의 주제입니다. 즉, 통념과 그 통념에 반대되는 역적. 오케이? 통념과 그에 대한 반박이 들어가 주는 겁니다. Working within limits, 어떤 제한된 한계 속에서, 어떤 제한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 pushes us to solve problems,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를 push, 밀어붙이고 강요한다는 거야. 즉 약간의 리밋 하면은 제한이라는 뜻이지만 나는 여기서 그때도 그랬지만은 통제라고 의역을 할게요. 약간의 통제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밀어붙이네. 공부도 똑같잖아. 그냥 너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안 해. 근데 뒤에서 몽둥이 들고 쫓아와야지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Overall, 전체적으로 볼 때 virtual meeting platforms, 그래서 이 가상의 회의 플랫폼들은 뭐 흔히 얘기하는 줌 같은 것들 얘기해 주는 거죠. Put more constraints on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Put more constraints, 그래서 constraint 하면은 이게 원래는 뭐 구속구, 제약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약을 더 많이 부여한대. 어디에? communication, 소통과 collaboration, 협력에. 가상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게 소통과 협력에 더 많은 제약과 더 많은 통제를 부여한대. 그럼 여기서 똑같은 단어 뭐야? limit과 constraint. 요거 서로 똑같은 거 지칭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보다는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고 하는, 즉 오프라인 환경보다 온라인 환경이 우리한테 훨씬 더 많은 통제와 제약을 부여한대. 근데 바로 앞부분에 뭐라고 주장했어? 통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가상 환경이 더 많은 통제가 주어지네. 그러면 간단한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그러면 가상 환경이 통제가 더 많으니까 가상 환경이 더 좋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장하고 있는 게 그거야.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with the press of a button. 자, 어떤 버튼을 한번 누르기만 한다면 virtual meeting host, 이 가상 회의의 호스트, 주최자는 can control the size of breakout groups and enforce time constraints. control, 통제를 할 수가 있대.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통제를 할 수가 있느냐? The size of breakout groups, 어떤 크기인데 무엇의 크기야? breakout groups, 이 쪼개진 그룹, 즉 이 작은 부서의 크기를 통제할 수가 있대. 쪼개진 단위를 통제할 수가 있대. 그리고 enforce, 그리고 enforce는 이제 상향시키다 라는 뜻이죠. 상향시키다, 증가시키다. 무엇을? time constraint, 시간 제약을 상승시킬 수가 있대. 즉 버추얼 미팅의 주최자가 한마디로 이게 무슨 뜻이냐? 전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이 사람의 임의대로 손가락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통제를 가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이 사람이 클릭 한 번으로 니들 회의하지 마 이래, 혹은 니들 일 다 그만두고 회의하러 와 강요할 수 있고, 너 여기까지만 말해, 혹은 너 이제부터 말해봐,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음소거 시키고 음소거 깨고 그런 것들. 그리고 only one person can speak at a time. 그리고 또 바로 이게 뭔 소리냐? 한 번에 한 명의 사람만 얘기할 수 있어. non-verbal signals, 그래서 비언어적 소통, 신호, 즉 body language를 얘기하는 거죠. particularly those below the shoulders, 특히나 이 어깨 아래쪽에서 발생하는 이 여러 가지 비언어적 신호들은 are diminished, 감소한대. 즉 감소한대. 우리 앞에서 우리 그저께 했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의사소통에서 바디랭귀지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그 질문이 나왔었죠? 너희가 아니라 어제 고이였구나, 소리. 인간들이 서로 소통을 할 때 비언어적 신호의 중요성이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너가 남자친구를 만나갖고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속상해 그랬는데 남자친구 핸드폰만 보면서 이러고 그랬어? 진짜? 이러고 있어. 바로 그냥 핸드폰 뺏어서 집어 던져버리고 싶잖아. 그치? 그런 거.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서로 소통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비언어적 신호가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져 버린대. 그 말은 뭐야?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면 내가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즉 통제된 환경이 어떤 사람들의 집중력, 몰입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Sitting arrangements. 그래서 sitting 좌석 배열. 좌석 배열은 are assigned 할당되어지고 배당되어져. 뭐에서? by the platform. 어떤 그 주최하고 있는 그 플랫폼에 의해서 할당되어지고 배분되어져. not by individuals. 어떤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좌석도 어디에 누가 앉을지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 얘네가 다 정해준다는 거야. And visual access to others may be limited by the size of each participant's screen. 그리고 시각적인 접근, 누구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각적 접근도 may be limited, 제한되어진대. 뭐에 의해서? 각각의 참가자의 스크린의 크기에 의해서 제한되어진대. 내가 이놈이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도 카메라가 여기만 비추고 있으면 내가 이 아래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얼굴만 똑바로 나오고 있으면 내가 밑에서 폰게임을 하고 있건 밑에 뭐 위에만 옷을 입고 밑에는 팬츠만 입고 있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왜냐? 안 보이니까. 그리고 such 어쩌고 그리고 그러한 뭐가 are likely to stretch participants beyond their usual ways of thinking, boosting creativity.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또 굉장히 안 좋고 불편하고 뭔가 이상하고 일반적인 근무 환경과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뭐들 어떤 제한들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정답 1번이죠. Such restrictions. 그래서 restriction, 제한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제한은 아까 내가 이 파란색으로 밑줄 쳤던 restriction, constraint, limits 전부 다 같은 단어입니다. 서로가 서로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제한들이 are likely to 그래서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죠. 자, stretch 그래서 늘리다 라는 뜻입니다. 스트레칭 할 때 늘리다. 참가자들을 더욱더 늘리고 뻗어나가게 한대. 뻗어나가게 한다. 어디로? Beyond their usual ways of thinking. 그들의 일반적인 사고의 흐름 너머로 이 사람들을 뻗어나가게끔 한대. 근데 뭐 하면서? 창의력을 부스팅, 폭발시키면서. 창의력을 폭발시키면서 일반적인 사고의 틀 너머로 뻗어나가게끔 만든다는 거야. 오케이. 자, 내용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념이 있어요. 재택근무 하면은 생산성이 떨어질 것 같다 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증명됐지만은 오히려 재택근무를 하니까 사람들의 직업 만족도가 수직 상승을 하고, 그리고 수직 상승을 한 직업 만족도와 행복도는 오히려 일의 능률을 상승시켜.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랐잖아. 평소라면 하루 종일 하고 있어야 됐던 일을 오전에 다 하고 오후 내내 뭐 월급 루팡질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 재택근무가 생산성을 오히려 올려요. 생산성을 오히려 올린다는 거야. 근데 이 글에서는 이 생산성을 올려주는 원천이 뭐라 그랬죠? 제약. 일반적인 근무 환경과는 다른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 예를 들면은 상대방과 소통을 하기가 불편하다거나, 상대방을 쳐다보기가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들. 협동과 소통과 협동의 제약. 이것이 능률을 상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은 커뮤니케이션이 나왔었고요. 협동은 콜라보레이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제약이 오히려 사람들의
직업 능률 상승을 야기했다 라는 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행복한 사람이 일을 잘해요. 행복한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자, 14강의 3번 봐봅시다. 14강의 3번 봐봅시다. 자, face-to-face interaction. 그래서 대면 상호작용에 관한 글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비대면 상호작용이 오히려 능률을 상승시킨다, 작업 능률을 상승시킨다라는 글이었지만 여기서는 대면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관한 글입니다. face-to-face interaction. 그래서 이게 대면 상호작용입니다. face to face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대면 상호작용은 is uniquely powerful. 굉장히 독특하게 강력하다 혹은 굉장히 고유하게 강력하다, 특히나 더 강하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즉 대면 상호작용 엄청 세대. 그리고 때때로는 the only, 그리고 때때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야. 때로는 유일한 방법이래. 근데 뭐 하는 유일한 방법이냐? To share many kinds of knowledge. 많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래. From the simplest, 가장 간단한 것들부터 to the most complex, 가장 복잡한 것들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제일 강력하거나 유일한 방법이래. 뭐가? 대면 상호작용이. 자, 여기서 표현이 하나가 주의해 줄 게 있는데 문법적으로 이거는 문법이라기보다는 사실 독해할 때 중요한 건데, 자, 보통 우리가 관사, 더가 나온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된다고 배우고 있죠. 그렇죠? 근데 더 플러스 형용사가 쓰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최상급이 나왔는데 최상급도 형용사고 부사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더 플러스 형용사가 쓰인 거는 뭐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냐? 뭐뭐한 것들 혹은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즉 중요한 것보다 복수라고, 복수예요. The simplest 하면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간단한 것들이고 most complex 하면은 가장 복잡한 것들이야. 그래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 the poor 하면은 그 가난한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 더 플러스 형용사 이것도 해석할 때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형용사에는 단수 복수 표현이 없다는 그런 맹점을 노리는 부분입니다. 알았죠? It is one of the best ways to stimulate new thinking and ideas too.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지칭해주고 있는 그것은 뭐야? 위에 나왔던 face-to-face interaction이지. 이거 가지고 진주 아니에요? 그건 뭐야? 이 대면 상호작용이 최고의 방법들 중에 하나래. 근데 뭐 하는 최고의 방법이냐? stimulate, 자극하는 새로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우리가 떠올려내도록 자극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래. 아, 그러면은 대면 상호작용이 지금 좋다 그랬어. 1번 어디에 좋다 그랬어? 지식 전달에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야? 새로운 정보 떠올리기. 여기에도 좋대. 창의력에도 굉장히 좋대. 아, 이게 무슨 뜻이냐? Most of us would have had difficulty learning how to tie a shoelace only from pictures or how to do arithmetic from a book. 우리들 중 대다수는 아마도 have had difficulty,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왔느냐? 문법.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온 겁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이 나온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이 나온 겁니다. 오케이?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이에요. 혹은 이렇게 해석을 해줘도 돼요. 그냥 조동사회부 PP 아니냐? 그것도 맞아요. 그건 조동사회부 PP. 조동사회부 PP라 그랬어요.
자, 조동사 have pp가 무슨 뜻이라 그랬냐? 자, 밑에서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자, have pp 자체는 완료 시제죠. 완료 시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시간대에 걸쳐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만 이거 현재 완료 형태잖아요. 그쵸? 현재 완료는 현재와 과거 둘 다를 의미하는 거긴 하지만 굳이 억지로 무게를 두자면 과거 쪽에 조금 더 가까운 표현이야. 즉, 현재 완료는 과거 표현이다. 그러면은 would가 들어가면은 혹은 could가 들어가면은 should가 들어간다면은 뭐 may나 might가 들어간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조동사 have pp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은 전부 다 무슨 뜻이냐? 조동사의 의미만 기억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나머지는 전부 다 과거의 뉘앙스로 해석을 해주면 돼. would have pp 아마도 뭐뭐 했었을 것이다. could have pp 과거에 할 수 있었을 것이다. should have pp 과거에 뭐뭐 했으면 뭐뭐 했어야만 했다. may have pp 과거에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must have pp 과거에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과거의 뉘앙스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해석해줄 때 반드시 과거 뉘앙스를 잘 살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 중 대다수는 가졌을 거야. 어려움을. 근데 어떤 어려움이야? Learning how to tie a shoelace. 그래서 신발끈을 묶는 방법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느꼈을 거야. 근데 뭐만 봤을 때? Only from pictures. 그림만 봤을 때. 또 혹은 How to do arithmetic from a book. 혹은 책만 보고 arithmetic, 계산을 하는 방법을 배울 때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래.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거. 자, from pictures나 혹은 from a book.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거는 비대면 상호작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비대면. 비대면으로 어떤 정보를 얻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이래. 나도 살면서 정장을 입을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넥타이 매는 법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 오랜만에 매면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 그럴 때마다 이제 바로 옛날에는 이제 유튜브가 많이 없을 때는 인터넷을 찾아보곤 했는데 앞만 봐도 모르겠어. 근데 동영상 매체로 보면 그것도 비대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낫긴 한데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실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그렇지? 만약에 혹시 민서 수영할 줄 아니?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네가 수영을 배워봐야겠으면은 수영장에 직접 가는 게 당연히 좋지. 수영하는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유튜브에서 수영하는 방법 검색해서 그거 쳐다보고 있다고 네가 수영을 잘하게 되겠니? 아니라는 거야. 비대면 상호작용보다는 대면 상호작용이 어떤 지식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요 앞에 지문의 내용과 대치되지 않나요? 요거는 능률을 올리는 때는 비대면 상호작용이 좋다는 거고, 요거는 지식을 전달하거나 지식을 떠올려낼 때는 대면 상호작용이 좋다는 거야. 오케이. 자, psychologist Min Haley, 이건 뭐라고 읽는지도 모르겠다. found, 이 사람이 found, 밝혔대. 뭐라고 밝혔냐? while studying high achievers. 자, high achievers. 그래서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대절 이하를 발견했대. A large number of Nobel Prize winners were the students of previous winners. 자, 이 노벨상 수상자들의 a large number of, 그래서 대다수가. 노벨장 수상자들의 대다수가 라는 뜻입니다. 대다수.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a number of입니다. a number of. 자, a number of랑 the number of 다른 거 기억하죠? a number of는 그냥 many의 뜻입니다. many. a number of는 many의 뜻이에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복수명사가 와줘야 돼요. 셀 수 있는 거라면은. 자, 근데 다른 거 the number of라 그랬죠.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숫자란 뜻이에요. 뭐뭐의 숫자. 뭐뭐의 단위, 뭐뭐의 개체수, 그런 뜻이에요. 관사 하나 차이지만 아예 다르다. 뜻이 아예 다르다. 잘 기억을 해줘.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들의 이미 a large number of가 many인데 many 앞에 large가 붙었다. 즉 대다수란 뜻입니다. 많음보다 더 큰 표현. 대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학생이었대. 근데 누구의 학생이었느냐? 이전에 수상자들의 학생이었대.
즉 개천에서 용나고 그런 거 없다.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왜 그러느냐? 딴 게 아니야. They had access to the same literature as everyone else. 그들은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대. 어떤 똑같은 literature라면 문학이 아니라 연구 문헌들의 똑같은 연구 자료에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똑같은 접근 권한을 가졌어. 오케이? 노벨상 수상자인 민서 박사님 밑에서 연구하고 있는 엘리트 팀원들이나 그냥 지방에 별 볼 일 없는 대학교에서 똑같은 주제로 연구하고 있는 팀원들이나 둘 다 연구 자료를 받아보고 연구할 수 있는 건 똑같아. 차이점은 무엇이냐? 차이점은 바로 뭐야?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대면. 그치, 대면 상호작용이 들어가야 돼. 즉 여기서 들어갈 거 정답 3번이 되는 거겠죠. 대면 상호작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차이점은 대면 상호작용 요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야. 이 바로 개인적인 접촉이 이 대면 상호작용이 그래서 이 퍼스널 컨택트가 바로 위에 나왔던 요 녹색이네. face to face interaction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퍼스널 컨택트가 face to face interaction을 의미하는 거야. 대면 상호작용이 made a crucial difference. 그래서 crucial 해주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뜻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점을 만들어냈대. 어디에? To their creativity. 그들의 창의성에. 딴 건 다 차이가 없어. 차이점 하나. 대면할 수 있다는 거. 누구와? 천재하고. 천재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유일한 차이점이었대. Within organizations, this makes conversation both a crucial factor for high-level professional skills. Within organization, 조직 내에서는 this, 이것이 뭐야? 바로 이것도 역시 그치. 이런 대면 상호작용이 만들어냈어. 근데 무엇을 만들어냈어? conversation. 대화를 만들어냈는데 그 대화는 어떤 대화냐? 자, 보스 A and B 나오고 있죠. 보스 A and B. 요거와 요거하는 대화 그리고 요거하는 대화를 만들어냈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즉 천재와의 이 비대면 상호작용이 어떤 대화를 만들어내다 첫 번째 거 crucial factor 어떤 중요한 요소를 만들어냈대.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기술의 대화와 즉 높은 수준의 지적 대화와 the most important way of sharing everyday information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방식인데 뭐하는 중요한 방식이야? sharing everyday information 일상의 정보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의 대화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오케이? 즉 천재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일상에서도 그 천재성이 조금씩 나한테 묻어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이래가지고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이제 흔히 강남 8학군이라고 불리는 거 좋은 환경에 가야 된다.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된다.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것 때문이야.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선생한테 가면은 애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뛰어난 사람한테서 뛰어난 제자가 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내용 다시 한번 대면 상호작용은 지식의 전달 혹은 창의력을 길러주는 거 그런 거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때로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까 내가 했던 예시 수영하는 방법을 유튜브로 보거나 그림으로 배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중요해져. 때로는 몸으로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자, 문법 표현 the simplest, the most complex, the 플러스 형용사 그리고 이 조동사 have pp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have difficulty ing 또 다른 이제 어휘죠. have difficulty ing 그래서 뭐뭐 하는 데 있어서 ing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입니다. ing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다. 어휘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have difficulty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13강의 4번 아기들의 언어 학습의 기술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웠던 지문이죠. 그쵸? 자,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babies construct expectations, 아기들은 construct, 형성한다, 만든대. 무엇을? made가 아니라 make죠. sorry. expectation, 어떤 예상을 만대. 근데 무엇에 관한 예상을 하느냐? About what sound they will hear when. 자, 그들이 들을 소리에 관한 예상을 한대. 그리고 when, 언제. 그들이 언제 어떤 소리를 들을지에 대한 예상을 만든대. 오케이. 자, 여기서 when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소리를 들을 때 요 they hear 요런 게 이제 앞에 나와져 있는 거랑 표현이 똑같으니까 생략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What and when sound they will hear이 아니라 그렇게 써주면 틀리는 거야. 그렇게 써줄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when,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will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what and when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틀리는 거다. 왜? 부사절에서는 will을 쓰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들이 언제 어떤 소리를 들을지에 대한 예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의문사 뭐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 있습니다. 오케이?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간접 의문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what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 간접 의문문이라고만 그냥 기억을 하고 간다면은 what이 의문사인데 사운드가 주어면 they도 주어인데 이거 뭔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은 what은 의문 명사이기도 하지만 의문 형용사로서 뒤에 오는 명사랑 같이 하나로 합쳐서 이게 의문사인 거야. 오케이? How long 이런 것처럼 뒤에 붙은 단어까지 의문사가 되는 거잖아. what도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의문 형용사로서. They hold in memory. 그래서 hold in 꽉 붙잡고 있다. 혹은 hold in memory 하면은 remember의 뜻입니다. remember. 그러면 remember를 쓰면 되지 왜 hold in memory라는 개똥 같은 표현을 쓰느냐? 뻔하다 그랬죠. 니들 엿먹이려고. 그들은 기억한대. The sound patterns. 어떤 소리의 패턴들을 기억한대. 어떤 소리의 반복적인 흐름들을 기억한대. 근데 그 패턴들은 어떤 패턴이야? 주격 관계대명사죠. That occur on a regular basis. 어떤 regular, 정기적인 basis, 간격. 정기적인 간격으로 발생하는 소리의 흐름을 기억한다는 거야. 그리고 문법 패턴스, 소리의 패턴들, 복수니까 여기도 복수 동사 쓰여진 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간단한 스위치 문제가 오히려 더 헷갈리는 법이랬죠. 그렇죠? They make hypotheses like 그들은 어떤 가설을 만든대. 마치 뭐와 같은 거? Like if I hear this sound first. 내가 이 소리를 먼저 듣는다면은 it probably will be followed by the sound. 그것은 즉 그거 뭐야? 내가 처음에 들은 소리는 아마도 어떤 소리가 뒤에 나올 거다? 저 소리가 날 것이다. 그래서 be followed by 해주면은 어떤 소리가 뒤에 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이 소리가 쫓아간다는 뜻이니까. 이 소리가 먼저 들리면 그 다음에 저 소리가 들릴 거야 라는 가설을 세우는 거야. 정말 놀랍지만은 이게 영유아들이 언어를 익히는 방식하고 개나 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것들이 사람하고 오래 살았을 때 대충 말귀를 알아먹는 게 이게 같은 패턴이래. 이 소리가 들리면은 이런 행동을 했다. 저 소리가 들리면 이런 소리가 뒤따라 나왔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이런 행동을 하니까 좋아하더라.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이런 행동을 하면 싫어하더라. 이런 패턴을 기억하는 거지 언어 자체를 학습하는 건 딱히 아니래. Scientists conclude that 과학자들은 결론 내렸어. 뭐라고? 대절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야. Much of babies 아기들 중 대다수가 아기들 중 스킬까지네. 아기들의
언어를 학습하는 기술의 대다수가 is due to 하면은 due to because of의 뜻이라 그랬죠. 뭐 때문이라고 결정을 내렸나? 그들의 이것 때문이다 라고 결정을 내렸대. 즉 여기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expectation, 예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빈칸에도 예상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2번 ability to calculate statistics 그래서 statistics 통계거든.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이래. 즉 통계가 뭐야? 패턴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정 주기로 반복되는 패턴. 그래서 예상하는 능력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습니다. 즉 아기들의 언어를 학습하는 기술의 대다수는 그들의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 덕분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자, 또 문법 하나. 자, 뭐가 들어가느냐? 뭐지? 스킬. 스킬, 재주, 기술이라는 것은 이거 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셀 수 있는 걸로 쓰일 때도 있고요. 셀 수 없는 걸로 쓰일 때도 있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명확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이제 셀 수 없는 거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아기들이 언어를 학습하는 여러 가지 원리, 기술들은 명확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산, 셀 수 없는 걸로 써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머치를 써준 겁니다. many of라고 해주면 틀린 거예요. 오케이? 굳이 many를 써주고 싶으면은 스킬을 그냥 간단해. s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굳이 써주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이미 문장 내에서 불가산으로 딱 못 받고 갔으니까 그건 잘못된 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불가산이니까 much다. 즉 much가 들어갔는데 뒤에 스킬에 s가 들어가 있다. 잘못된 거. 오케이? 그리고 much가 들어갔기 때문에 동사도 반드시 단수동사 불가산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for babies 아기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의미하는데 이건 뭐야? 그들의 예상하는 능력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는 거. 예상하는 능력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는 거. 소리 패턴을 예상하여 학습. 소리 패턴을 예상하여 학습한다는 것은 의미한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They appear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patterns that repeat in language. 그들이 appear to 하면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왜 appear to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느냐? 우리가 아기한테 혹시 지금 언어의 패턴을 이용해갖고 언어를 학습하셨습니까? 물어볼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써준 거야. 그들이 pay attention to인데 close attention to 하니까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어떤 음성 패턴들에 대해서. 근데 그 패턴들은 또 어떤 패턴이야? 주격 관계대명사 언어에서 반복되어지는. 언어에서 반복되어지는 이런 소리의 패턴에 엄청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엄청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거 어법도 주의를 해주세요. 자, 내가 방금 해석을 할 때 능동으로 해석을 안 하고요. 수동으로 해석을 했거든. 이 언어에서 반복되어지는 패턴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쵸? 언어가 반복하는 패턴이다라고 하면 한국말로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게 한국어에선 능동인데 영어에선 수동, 영어에선 수동인데 한국어에선 능동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야. 근데 여기서는 문법 반드시 능동이야. 능동이야 이거. 능동 주의를 해줘야 돼. 한국어로는 수동이니까 영어도 당연히 수동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언어라는 것은 사람이 말을 하는 거고, 즉 언어는 사람에 의해 소리가 나지는 거고, 패턴도 사람에 의해 소리가 나지는 거니까 이 패턴도 결국엔 사람에 의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트집을 잡으면 솔직히 할 말은 없는데 내가 얘기했죠. 능동과 수동의 차이점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언어라는 흐름 속에서 이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은 언어의 당연한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능동을 써준 거야. 당연한 거. 냅두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는 능동이라고요. 그렇죠? 개념이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서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They remember. 아기들은 기억한대. In a systemic way. 그래서 systematic way. 그래서 어떤 체계적인 방향으로. systematic 하면은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라는 뜻이니까 체계적인 그런 뜻입니다. 아기들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억한대. How often sounds occur. 얼마나 자주 소리가 발생하는지. 종류 치고 할게. 그리고 in what order. 어떤 순서로 그 소리가 반복되는지. With what intervals. 어떤 인터벌 하면 주기, 빈도 그런 뜻이죠. 어떤 빈도로 반복되는지. And with what changes of pitch. 그리고 pitch는 이제 음의 높낮이. 음의 높낮이. 그리고 이 음의 높낮이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대. 즉 아기들의 뇌는 우리도 몰랐지만은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능력을 타고났다는 거야. 왜냐 인간은 사회적으로 언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또 문법 봐볼까요? 자, 쉼표니까 요거는 사실 빼도 되는 거죠. 그렇죠? 문법적으로만 해석할 땐 중요한데 문법적으로는 빼고 갈게요. 그러면 remember 동사 다음에 뭐가 옵니까? How often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그리고 또 의문사 그리고 in what order 하면은 어떤 순서로 의문사. in what intervals 의문사. 그리고 what changes of pitch 그리고 또 의문사가 나와요. 앞에는 의주동인데 왜 또 뒤에는 의문사만 반복이 되나요? 뒤에 당연히 들어가는 게 똑같으니까 생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sound occur. 자, 어떤 순서로 소리가 발생하는지, 어떤 빈도로 소리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 음정의 높낮이 변화로 소리가 발생하는지를 체계적인 방식으로 배운다는 거야. 체계적인 방식으로 배운다는 거야. 오케이. 잘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간접 의문은 쭉 병렬입니다. 간접 의문은 쭉 병렬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 자, 여기서는 쉼표로 나와져 있지만 얘는 전치사가 없죠. 근데 여기도 다 전치사가 쓰였지만은 전치사가 다 제각각이죠. 수식하는 전치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케이. 이것도 전치사가 바뀌면은 조금 문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준 겁니다. 알았죠? 이러한 기억은 그래서 이 기억 뭐야? 방금 앞에 전에 나왔던 거 이 굉장히 체계적인 방식으로 소리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어떤 순서로 발생하는지 어떤 빈도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정의 높낮이로 소리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기억은 자 이런 기억의 스토어 저장이네. 저장. 스토리 명사로 쓰면 가게 아닌가요? 동사로 쓰면 저장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명사로 쓰면 저장이라고 해주는 거야. 이러한 기억의 저장은 allows them to track 그들로 하여금 추적할 수 있도록 해준대. 근데 어디서 within the neural circuit of their brain 그들의 뇌 안에 있는 neural circuit 신경회로 신경망을 통해서 신경망 속에서 the frequency of sound patterns 어떤 소리 패턴의 빈도와 그리고 allow them to use 또 여기 allows them to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한다? 이러한 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대. 오케이 다시 자 이러한 이 앞 내용에 대한 기억의 저장은 그들로 하여금 뇌 속에 있는 신경망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소리 패턴의 빈도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며 또한 그들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지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대.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predictions. 예상을 하기 위해서. 근데 무엇에 관한 예상이냐? Meaning in patterns of the sounds. 그 소리의
패턴 속에 있는 의미에 관해서 이 지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방식은 일종의 통계학에 가깝다는 거야.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방식은 일종의 통계학이다. 그냥 무작정 듣고 따라하고 외우고 그런 게 아니다. 통계에 기반해서 배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체력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7번을 저번에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개가 남았더라고요. 9번까지니까. 오케이.